광주 5.18은 금기,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서 또는 광주 시민들은 폭도고 이제 다 묻고 그만 화해할 때 아닌가? 이런 것이 거의 정설인 것처럼 있었는데 피해자 학에서 14살 중학생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고 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마치고 집에 가라 그러면 마냥 좋아했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나가면 막 매캐한 최루탄 냄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믿기지 않는 이야기. 국가가 국민에게 총을 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그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뭐 40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각자 인식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5.18은 198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머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광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울, 김일성 배우님은 광주, 심용환 역사학자님은 부산과 마산을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80년 상황 또 87년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이 그 당시 80년에 서울역에서 끝까지 제대로 했었으면 80년 5월 광주에서의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비유를 하자면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장도 맡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사령관은 군정보기관의 순회죠. 중앙정보부장이란 것은 군이 아닌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보안사령관에게 합수부장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이걸 다 맡겼다. 그런 그 사건 자체가 결국 권력이 대통령에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4월 16일에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다 권력을 다 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죠. 전 세계 유일무이한 사건일 겁니다 아마. 군부가 또다시 정부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 이런 모습들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었죠. 80년 5월에 다시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5월 15일 날 그 당시 상황들을 같이 짚어봤을 때 5월 15일 날 서울역 광장에 10만 명이 문집했다. 그 당시로는 정말 엄청난 인원인 저희가 요새 거죠. 100만 200만이 모여서 좀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1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죠. 10만 명이 운집하고 힘이 점점 더 불어나고 시민들이 더 많이 합류하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시위를 중단하고 서울대 총학생회 중심으로 우리 이제 그만하고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돌아갑시다라고 했던 그 결정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과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15일 날 그렇게 갑자기 회군 결정이 내려지고 다음 날인 16일은 전국이 조용해집니다. 원래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회에서 다 같이 일어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오직 이곳 광주에서만 16일 날 시위가 일어나요. 바로 전남도충합 광장에서는 5만 명이 운집을 합니다. 5만 명? 예, 대단히 놀라운 건 뭐냐면 최루탄 하나 발사되지 않았고요. 경찰이 소위 말하는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요청으로 우리 전남대 학생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테니 경찰에서도 시위들을 보호해 주면서 평화적으로 질서 유지를 해달라. 그 요청을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16일 날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뭐 중앙정보부나 또는 국가 권력이 준비했던 모든 계획과 어긋나는 거죠. 이 안병하 전남도경국장만을 조명해서 보자면 신군부에 의한 그 지시 발포하라 혹은 진압하라 강경 대응하라 이 모든 걸 다 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이분이 바로 신군부에 끌려갑니다. 전남 도경국장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요. 결국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에 60세를 일기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6월 9일 날 서울 연세대학교 앞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죠. 그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외친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독재 타도, 또 하나는 5.18 진상규명. 그리고 학교 내에는 당시 커다란 걸개 그림, 5.18 진상 규명하라, 뭐 이런 걸개 그림도 많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쐈던 그 최루탄 직사의 뒷머리를 맞고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역사의 큰그 물줄기를 바꾸는 그 사건이 결국은 광주에서부터 부산으로, 부산에서 다시 광주의 진실을 밝혀라라는 목소리로 서울로, 연세대학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한열, 6월 항쟁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헬기 사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이겠죠. 헬기에서 기관단총을 쏜다. 이거는 군사작전 이외에는 없거든요. 군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예. 지상에서의 소총 사격 이것만으로도 못하고 헬기에서 기관총을 쐈다. 도저히 그것은 아마 군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고 5.18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려면 일반 사법부로는 아마 힘들 거예요. 특별사법부로 뭔가 헌법적인 그런 다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미 사실상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내라는 뭐 살인 유죄가 내려졌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그들의 범죄 행위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며 다른 법적인 이론을 들이대면서 기존에 있는 법과 사법으로는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상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그 당시에 재판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판은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 민주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재판받지 않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은 어려울지 몰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서 밝히는 건 가능하죠. 그럼 피해자 학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피해자의 치유, 피해자의 상처의 회복은 반드시 진실의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시작이 된다. 아, 그게 시작이다. 네.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부터 합시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광주가 현재 진행형이냐? 진상규명이 다 안 되고 그걸 막고 있고 왜곡하고 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고 해서 시작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혹자는 그거 옛날 얘기야. 이미 다 지나간 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묻고 그만 화해할 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세계에서 권력에서 일어난 잔혹한 일 많잖아. 그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왜곡이나 축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18은 현재 진행형이고 끝나지 않았고 그 우리의 역사와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다닐 때 광주 5.18은 금기. 그렇죠. 그리고 진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뭐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서 또는 광주 시민들은 폭도고 이런 것이 거의 정설인 것처럼 있었는데 지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와서 5.18 사죄하고 또 5월 어머니들이 또 그걸 받아주시는 변화. 그 다음에 전두환에 대해서 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재산을 추징하고 과거에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 대부분의 그 여론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두환의 발표 명령 그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런 분명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상 많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과연 그럼 앞으로 미래의 5.18은 어떤 의미이고 어때야 할까? 그 5.18이 그냥 시간적으로 1980년 지리적으로 광주 여기에서 완전히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5.18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노동 또는 삶의 그런 질곡과 모순 이것이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역시 민주주의의 참 의미도
이론이나 교과서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5.18을 통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그것의 의미, 이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의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미래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광주 5.18의 의미를 사실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와 같은 영남 출신의, 어찌 보면 환경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광주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 제대로 5.18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분들께 앞으로 좀 더 많이 광주 5.18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리고, 이번 코로나19 때도 대구를 제일 먼저 안아준 게 광주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광주고 그게 5.18이거든요. 힘없고 또는 피해 입고 아픈 분이 어디에 계시건 제일 먼저 공감을 해주시는 게 광주분들이고, 그것은 광주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5.18 네. 겪으셨기 네. 때문이죠. 그 고통에서부터 출발한 그렇죠. 그 인간의라고 할까요? 네, 40주년? 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5.18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